남북이 철도 연결로 또 한 번 가까워졌지만 전라북도에는 남의 일입니다. 강원 등 자치단체들이 교류에 적극적이지만 전북은 관심도 의지도 없습니다.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진안군 공무원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간 이 같은 일을 벌여도 군청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렌터카에 몰래 흠집을 내고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면허 딴 지 얼마 안 되는 경험이 적은 운전자들을 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철도 도로 연결식으로 남과 북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원과 경기 등 자체단체도 교류에 의욕적인데요. 전라북도는 좀 다릅니다. 새만금을 이용한 농업협력이나 혁신도시 농업기관들의 기술 지원 등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지만 전라북도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개성 판문역에서 마주한 남과 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화합의 움직임이 마침내 철도 연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철도 도로의 연결을 통한 남북 간의 교류와 왕래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올해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의미가 큰 한 해였지만 전북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익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북한팀 초청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불발됐습니다. 10여 년 전 자치단체별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했지만 올해 전북에서는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과 강원 등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은 대통령과 방북 일정을 같이 하며 북측과의 교류에 한 발 다가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은 평양과의 협력을 위해 체육교류와 사회기반 시설 개량 사업에 힘을 쏟고 있고 경기도는 황해도 농장 현대화 사업과 옥류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남북교류의 소극적인 전라북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접경 지역과 수도권에서는 활발하게 체육이나 문화행사 중심으로 해온 걸로 돼 있고 정부의 어떤 기조에 맞춰서 내년도에 한 6개 정도 사업을 하려고. 전문가들은 앞선 농업기술을 토대로 북한의 일정 지역과 교류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농업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가장 적합한 광역단체를 선정하여 자매결연을 통해 또 유라시아 철도의 첫 출발역으로 익산역을 유치하는 방안 등 통일에 대비해 지역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공무원이 군청 공금 3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안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4년간 횡령이 계속됐지만 진안군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진안군청 일자리 청년팀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7급 공무원 유모 씨가 최근 전라북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 전인 지난 2014년부터 공금 3억 5천만 원을 빼돌려 썼다는 건데 유 씨는 주로 자신이 관리를 맡아온 상공업 육성기금을 노렸습니다. 기금 예치가 만기가 되면 은행의 일부만 다시 맡기고 나머지는 은근슬쩍 빼돌렸습니다. 또 쓰지 않아서 되돌려 받아야 할 시장 상인들의 보조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공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는데 빼돌린 돈은 주식 투자 등에 쓴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금 계좌는 ATM 기능을 추가할 수는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자기가 문서를 위조해서 ATM 기능을 여기다 추가를 했어요. 전라북도는 진안군 공무원 유 씨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막지 못한 같은 부서 동료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는 수년째 기금 출납을 살피지 않고 방치해온 같은 부서 공무원 5명에게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워낙 좀 성실하고 좋은 애가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실은. 진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군수와 측근들이 유권자들에게 홍삼 세트를 돌려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공무원 비리까지 터지면서 진안군은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차량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고객들에게 수리비를 뜯어낸 양심불량 렌터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운전 경력이 짧은 대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 뾰족한 족집게를 수건으로 몰래 감싼 뒤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여성 고객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직원은 반대편 차 문짝을 족집게로 문지릅니다.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미세한 흠집을 낸 뒤 고객에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 긁힘 자국 확인시켜주면서 그 손님 과실로 면제금 50만 원 주고 그 선에서 해결하든 계약서대로 해결하든 결정하라고 해서 영업소장 등 직원 3명은 고객 1명당 20에서 90만 원까지 수리비를 요구했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50여 명의 렌터카 고객들로부터 3천여만 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을 빌리기 어려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리비를 요구하면 피해자들이 거부하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줬던 것입니다. 이들은 흠집을 광택제로 지운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영업소장 23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촬영해두고 반납할 때도 직원과 함께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대병원이 수장 선임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재단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원광대 교수 2명이 이달 초 이사회에서 결정한 원불교학과 박맹수 교수의 총장 선임에 반발해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총장 선거에 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시됐으며 박 교수의 무단 출강과 디자인 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이사장과 신임 총장의 퇴진과 총장 선거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신순철 이사장이 결정한 보직 인선과 어용 총장 및 본부 보직자에 대한 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원광대 이사장과 신임 총장은 총장 선임 과정에 대한 왜곡과 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원광대 병원에서도 신임 병원장 선임을 비판하는 글이 내부 게시판에 올랐습니다. 한 병원 보직자는 보건복지부에 병원 인증평가를 앞두고 재단 측이 병원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해 절차와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사장과 신임 총장의 이번 인사로 원광대 병원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재단의 결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가 아는 바도 없고 사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 없으니까.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소속 기관장 선임에 대해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원광재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완주군 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20% 넘게 올리기로 하면서 논란 속에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시민단체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정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주민공청회가 열린 완주군청.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의원 의정비 인상이 과하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정비 인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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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달 초 의원들의 월정 수당을 21.15%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인상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반대 측은 의정비가 지금도 전주나 군산, 익산 다음으로 높고 다른 시군들도 공무원 인상률에 맞추고 있다며 21.15%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82개 군이 있더라고요. 광역시 6개 군 포함해가지고 완주군 의회 수당이 4위입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의원들이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려면 현실적인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완주군 의회 의원들의 그 연봉은 지금 9급 10호봉 정도, 6급이라든가 5급에는 안전히 미치지 못하고요. 공청회 뒤에는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이 결과를 근거로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 여론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고 주민 여론을 알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국민 의견을 반영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틀 뒤 열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 11시를 기해 임실과 무주, 진안, 장수, 완주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내일 아침 수은주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학교 폭력 학생에 대한 처벌은 완화되지만 학부모 책임은 더 강화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폭력 가해 여부를 학생부에 기록하면 평생 낙인이 될 수 있다며 졸업 학생부의 가해 사실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학부모도 의무적으로 같은 교육을 받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최근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주 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부지사는 지난 1년간 새만금 공항 건립을 전담 지휘한 상태여서 최 부지사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됩니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도 행정안전부 인사로 1월 중에 교체될 예정인 가운데 연초 전라북도에 큰 폭의 인사 이동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만성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만성지구에 832세대의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고 한 달 뒤 청약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원당마을에 630면 규모의 대성 주차장을 내년부터 무료 개방합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셔틀버스도 운행됩니다. 아데카 코리아가 제15회 전북 경제대상에서 전북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또 경영인 부문의 김영구 지성주택 건설 회장을, 기업 부문의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을 선정했습니다. 도내에선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선정됐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 문화자원 활용을 위해 지정되며 1년간 예비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 본사업에 최종 선정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CS건설 대표 김남규의 임직원들이 29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무주군 청년농업인 4-H회에서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전북 육아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90여 명은 오늘 도청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도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며 고용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대체교사들은 지난 10월 육아지원센터와 노사 간 무기계약 전환에 합의했지만 전라북도는 이들을 군산과 고창 등 시군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의 시군 통합 마케팅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농협은 그동안 예담채 등 단일 브랜드로 원예 농산물을 출시한 결과 2012년 1,000억 원 돌파 이후 지난해 3,000억 원, 올해는 3,600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북보다 원예 사업이 3배나 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소량 다품목이라는 열악한 생산 구조를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전주시가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시청 회의실에서 노사 민정협의회를 열어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SK텔레콤과 KT고객센터 등 6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감정 노동자를 대상으로 2차례 힐링 캠프를 추진하며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동백대교가 착공 10년 만에 준공돼 내일 개통합니다. 내일 개통식은 오후 2시 동백대교 서단부인 서천 쪽에서 열리며 동백대교 개통으로 군산과 장항은
금강 하구뚝을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는 11km, 시간은 25분가량 줄고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동백대교는 총 연장 3.2km, 왕복 4차로로 지난 2008년 착공됐지만 지중화 선로 이설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됐습니다.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이 인력 양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국민연금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농어촌 교사들의 관사가 낡아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전북교육청은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학교 기숙사와 관사를 점검한 결과 오래된 일부 관사들은 가스 중독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